발표를 맡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일하는 정선욱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랑 한양사이버대 김진숙 교수님이랑 또 성공회대학교의 최경옥 교수님 이렇게 셋이서 같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발표는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재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가정 복귀 관련해서 양육시설도 아니고 가정의탕도 아니고 그룹홈에서 가장 먼저 복귀와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연구를 그룹홈 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의 흐름이 아닌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을 한 그게 이제 30년 전이죠. 그때부터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원가정과 함께 살아야 되고 분리는 최소화되어야 되고 분리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었고요. 그런 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 대한 양육에 관한 지침에서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도 2016년 개정된 그리고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서도 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처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룹홈이라고 할 건데요. 그룹홈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룹홈에서도 종사자분들, 시설과 보육사 선생님들 모두가 원가정 복귀라는 그런 목표를 항상 견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함께 협력하셔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얼마나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가 이제 매년 나오는데요. 2017년 자료를 봤을 때 그룹홈에서 15세 이상 자립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봤을 때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원가정 연계 및 복귀가 가장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미미하다라고 해서 뭐 그룹홈에서 해야 될 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룹홈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것들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가족, 아동과 함께 그룹홈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벌어지는 지금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2011년에 신혜영 교수님과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시설장 선생님들과 보육사 선생님들도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바쁘고 인력은 적고 예산도 적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셨을 수 있는데요. 원가족과의 유대 업무를 다른 업무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가정 보호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어떤 강조가 거세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룹홈에서 수행하는 상황, 그 원가정 복귀 지원의 노력들이나 어떤 역할들은 좀 제한된다. 근데 앞으로는 더 그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룹홈의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원장님과 시설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이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복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복귀를 해보니까 원가정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보는 과정에서 복귀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조금 더 복귀에 장애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원가정 복귀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동, 예, 거기 그룹홈을 생활했거나 지금 현재 있거나 퇴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보호 종료, 아니 원가정 복귀 해서 이제 집에 있는 경우에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그리고 만약에 복귀 이전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거나 준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서 그룹홈은 어떤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문헌고찰을 진행을 했고요. 그룹홈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장님과 보육사 선생님 대상으로 실태조사, 그다음에 FGR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 복귀 경험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례 연구라고 해서 원가정 복귀를 많이 진행을 했고 노하우가 많은 그룹홈 2곳과 양육시설 1곳에 어떻게 했길래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 듣는 그런 또 자료를 자료 수집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룹 역할과 과제를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그룹법 협의회 자료실에 가시면 거기 협의회 자료라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법 역할과 과제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결과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룹홈을 생활하는 아동이 한 평균 한 집당 5.4명 정도였고요. 연락할 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 5분의 4, 4명, 거의 다 대부분 연락할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연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보다 좀 적었다, 3.7명 정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사에서 드러난 선생님들이 응답하신 걸로 원가정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원가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가정 복귀 후에 아동이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가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동이 너무 원한다, 내 아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 종사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복귀가 더 잘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게 그룹홈 종사자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에 원가정 복귀 지원 노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현재 그룹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았는데요. 하고 있는 일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 사이에 차이가 컸던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사후 관리하는 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못하고 있다. 원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 연계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동 담당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유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실천과 그룹홈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 사이의 괴리가 큰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괴리를 줄여주는 것들이 원가정 복귀를 더 돕는,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뭔가 다양한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 현실에 맞는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양하고 아동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FGI도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고서 124쪽을 보시면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서 잘 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를 위해서는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돌아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도 달라져야 되고 아동도 달라져야 되고 그룹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아이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아동을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기를 잘 보호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금전관리, 자기안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부모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동하고 부모 이렇게 크게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아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아이 양육과 관련된 걸 잘 알려줘야 되고요. 가족관계에 이미 상처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그걸 좀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부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는 거, 그다음에 주거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양육에 대한 의지를 키우는 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요. 그룹홈도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원가정 복귀에 대한 무엇보다 확고한 확신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셨고요. 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 보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룹홈의 어떤 중요한 목표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그다음에 아동의 지지체계. 네, 아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많아지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지지체계를 많이 확대하는 거. 네, 그리고 그룹홈과 부모가 협력해서 일관의 양육 방식들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그룹홈에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FGI에 참여하신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이 말씀 주셨어요. 보육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들도 이제 원가정 복귀의 경험이 있고 경험했다가 다시 그룹홈으로 온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복귀한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4명 정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것도 이제 보고서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무엇보다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원가정 복귀를 유발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그룹홈과 그 가족이 이제 그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복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동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 원가정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노력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줬고요. 원가정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보기에도 집으로 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탈출,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게 굉장히 컸고 가족 요인에서도 가족의 의지, 부모님의 의지, 상황의 개선, 지속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복귀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룹홈의 요인으로는 시설에 가지 않고 그룹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이미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룹홈에 있어서 가능했다. 아마 시설에 있었으면 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거고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룹홈이라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룹홈이라는 이유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에서 잘 못 지내는 것도 하는 것들도 또 한편으로는 밀어내는 요인이 돼서 집으로 가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서는 굉장히 꿈꾸던 자유를 누려서 되게 좋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굉장히 규칙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불규칙적이고 외롭고 지루한 하루들 보내게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 보호자와의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히려 돌아가서 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더 나오지 않아서 교류가 단절되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잘 자립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한 다음에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복귀 경험자로서 앞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후배 동생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정에 대한 마음을 잘 회복하는 거, 원가정 복귀에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는 거, 복귀할 시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그룹홈이 해야 될 일, 가족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잘 계획하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을 모두 그룹홈과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가정 복귀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동이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되게 이제 유경험자로서 그 후배에 대한 따뜻한 그런 뭐 애정 이런 게 담긴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마지막 제언을 말씀드리면 원가정 복귀라고 하는 거,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그룹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뭐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시대적 과제인 것뿐만 아니라 아동 최상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원가정 복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태 조사에서도 들어간 것처럼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그런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원가정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어떤 실천의 방향이 바뀌려면 관점과 태도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아동 보호나 양육의 실패자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룹홈이 원가정을 완전히 영원히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또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동을 안전하게 그리고 아동을 잘 키우고 원가정의 강점을 활용해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까? 지원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관점과 태도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태도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사례 연구라고 해서 원가정 복귀를 잘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어떤 그 마음들을 잡아줄 수 있는 슈퍼비전,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종사자의 희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룹홈에 있는 종사자의 희생만 가지고서 이걸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해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동보호 체계가 2020년 10월부터 개편이 돼서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건 어찌 보면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주도권을 끝까지 이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시군구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함께 그룹홈 선생님들이 이제 원가정 복귀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라고 하는 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도 일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그걸 희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강요한다고 했을 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가정 지원에 대한 역할을 그룹홈이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정 복귀 지원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양육시설도 아닌 가정의탁도 아닌 그룹홈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또 연구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 역할과 과제라고 하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